후보자님, 여기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최근에 그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부동산 가격은 아니, 유독- 예스, 노로 해주세요. 일정 그리고- 부분 기회했습니다. 예, 그리고 한국은행이 4차례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다소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하는데 맞습니까? 일부 기회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실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떤 정책을 쓰고 그런 상황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믿겠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가 부의 양극화, 그다음에 자산의 양극화를 방지하면서 부동산 가격을 잡고자 거래세 보유세를 강화했습니다. 아시죠? 네. 그런데 후보자님의 논리대로 말하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고 보이는데 맞습니까? 저는 실패라는 용어는 너무 강하다고 생각하고요. 제 생각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여러 정책의 의도나 이런 것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다만 제가 하나 칼럼에 그러면 썼지만 시행착오입니까? 아니요. 간단히 얘기하시죠. 시행착오보다는 세제를 통해서 특정 지역의 부동산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제가 그거 묻겠습니다. 문제입니다. 예. 후보자님이 서면 답변에서 예.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해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강남의 집값 상승에 대한 대책으로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시장 원리에 맡겨야 한다고 하시면서 대체 지역을 개발해서 수요와 공급을 맞추면 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죠? 네, 간접적 영향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대체 지역은 어디입니까? 대체 수도권- 지역은 어디입니까? 강남하고 분당 사이입니까? 아니면 전북입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아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뉴욕의 부동산 시장이 가격이 오르면 허드슨 강변에 다른 섬을 만들어서 제2의 뉴욕을 만들면 부동산 가격이 잡힙니까? 의원님, 제 취지는 미국도 그렇고 어느 나라도 뉴욕 부동산 가격을 가지고 부동산 정책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저기 후보자님, 후보자님의 논리는 부자들의 논리하고 같습니다. 부동산은 시장 원리에 맡기고 공급 부족을 정부가 책임지고 한다면 논리잖아요. 후보자처럼 대체 개발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 저는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의도를 말씀은 안 드리고 제가 갖고 있는 견해가 부자들의 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은 지금 대부분 이 후보자의 그 이론과 경험을 보면 네. 후보자의 생각은 부자 지역, 그 다음에 자산을 많이 가진 사람, 특권층의 경제 논리나 주택 정책을 옹호하는 것을 보입니다. 아닙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국민은 기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 평가를 받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서민의 주택 안정과 주택 공급이고 특정 지역의 가격에 너무 연연하다 보면 부작용이 크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말은 쉽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안정화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강남 지역의 안정화를 정책 목표로 삼으면 부작용이 너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민 주택을 아니 거기에 공급하는 대체 지역을 개발해서 공급을 늘린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또 다시 묻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불안 요인에 대한 답변에는 DSR이 좀 더 일찍 강화됐다면 하는 아쉬움을 피력하셨죠. 네, 그러면 현행 LTV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는 특정 사람의 부동산 집중이나 또 금융 안정을 위해서는 LTV나 DTI는 DSR은 굉장히 중요한 마이크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서 지난 선거에서 이 문제가 후보들 간의 커다란 논쟁이자 화두였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국민들이 이 점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는데 LTV 완화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계속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생애 첫 주택을 공급하거나 실수요자한테는 이런 규제를 어떤 정도 허용해 집을 살 수 있게 해주고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좀 점차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